딱 한 잔만 마셔서 괜찮다.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제2윤창호법 시행을 알리는 단속 현장에 현지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수고하십니다. 음주 단속입니다. 후보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직전 마지막 단속입니다.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할 테니 창호가 원하던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호가 원했던 방향으로. 새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턴 단 한 잔의 술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올 들어 부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 사이로 훈방된 운전자는 모두 422명. 오늘부턴 이들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사이 적정량 이상의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음주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중 60kg대 성인이 소주 2병을 마신 뒤 6시간을 자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4%,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됨에 따라서 소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단속이 될 수 있고, 또 아침에 출근길 숙취운전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계도기간 없이 제2의 윤창호법을 곧바로 적용합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만큼 8월까지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르노 삼성 노사가 1년간의 노사 분규에 종지부를 찍는 상생선언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장기간에 걸친 협상과 파업이 진행된 탓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르노 삼성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박종규 노조위원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평화 기간을 갖겠다며 상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부품 협력사나 여러 군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치는 영향이 원체 크다 보니 또 앞으로 지역사회에 또 영향도 많고. 노사 분규는 끝났지만 르노 삼성의 고비는 진행형입니다. 새로 출시한 QM6가 분전하고 있지만 1년 사이 10% 이상 감소한 내수 판매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XM3 유럽 수출 물량을 비롯한 수출 차량을 르노 그룹으로부터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So now we'll have to fight and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more exports. We have to look at the opportunity of XM3 export to Europe. 또 평화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임박한 2019 임단협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기업이 1년 동안 노사 분규를 진행하면서 부산의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산시의 갈등 조정 능력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요즘 검찰총장 인사 화두입니다. 검찰총장 임명자의 동기와 선배 기수가 법복을 벗는 관례,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현 부산고검장과 부산지검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배 기수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문무일 현 총장이 연수원 18기니까 5기수나 내려왔습니다. 초유의 파격 인사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면 동기와 선배 기수 모두 옷을 벗는 검찰의 관례 때문입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가운데 윤석열 후보자의 동기, 선배 기수인 검사는 연수원 19기에서 23기,
31명입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김기동 부산지검장 역시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 기수입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 내부 조직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총장 취임 이후 이뤄질 검찰 내부 인사에 따라 자연스레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의 줄사퇴 관행을 그대로 따르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9기에서 22기 고검장급 가운데 일 잘하는 검사는 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조직 내 사기 진작과 검찰 개혁 임무를 위해 계속 남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르노 삼성차의 노사 상생 협약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인데요. 생산 물량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산 지역 관공서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를 관용차로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북구가 구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경비원까지 동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북구가 구 명칭 변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민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생계 문제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생계가 급격히 악화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사용된 예산이 벌써 55%를 넘어선 데다 예산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어 그만큼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노숙 위기에 내몰린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불법 공사로 금정산 산길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 11면에 실려 있는데요. 금정산의 한 사찰 인근에서 불법 도로 공사가 진행돼 산림 훼손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정구청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적에 구청은 현장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며 중부 내륙 지역들에 비해 선선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강한 볕에 따뜻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오늘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은 남부지방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부산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이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에 구름은 적은 모습이지만 경남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도 햇볕은 따갑게 내리쬐겠지만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양산 29도, 창원 27도, 거제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에 비가 그친 뒤 금요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 MOU 체결 소식이 부산을 후끈 달궜습니다. 현재 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와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강서구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 실제 구치소 이전이 이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취급돼온 부산구치소. 그동안 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사상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혐오시설을 받겠다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역대 어느 시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선택은 강서구. 어차피 부산교도소가 강서구에 있으니 부산구치소를 이곳으로 이전해 교정시설들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도부 의원은 부산시장이 강서구를 버렸다면서 발끈했고 일부 주민들은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례는 은궁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강서구의 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한마디 말 없이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시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주민 동의 없이 구치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라던 부산 구치소 이전. 일단 양해각서는 체결했다지만 실행 전망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13만 4,142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20대가 4만 27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대의 뒤를 이어 30대도 지난해만 2만 8,612명이 부산을 떠났는데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대와 30대가 앞다퉈 부산을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은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서도 인구가 9.4%나 감소해 전국 6대 특광역시 중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이에 비해서 울산광역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11.1% 늘어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해를 맞아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태극기를 시대와 사연별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행사가 부산에서 마련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1890년대 페루의 한 초콜릿 회사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카드입니다. 안경을 쓴 흥선대원군과 태극기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소개기사에는 경복궁 근정전과 태극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검정색을 덧칠해 만든 태극기가 있는가 하면 1945년 9월 8일 미군 17보병사단이 한국 상륙을 기념해 만든 태극기에는 부대의 이동 경로와 부대원들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부산대 박물관이 기획한 특별 전시회에는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수집해온 재미교포 이병건 씨의 소장품 등 500여 점의 태극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선조들이 태극기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그 염원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염원이 앞으로 우리가 또 미래의 100년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전시를 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조종사가 추락에 대비해 등에 붙이고 참전했던 태극기.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해 미 해군이 제작한 태극기에는 건곤감리의 뜻까지 영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귀를 적고 이 나라를 걱정하거나 그런 마음이 담기는 태극기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1883년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채택된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역사를 함께해온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갖가지 사연을 담은 500여 점의 태극기를 감상하다 보면 질곡의 역사 묵묵히 견뎌내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두 눈과 가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해양수산발전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진단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부산의 해양수산 분야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시대 남구 사진전이 오전 9시부터 UN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피란 시절 남구의 모습이란 주제로 미술 작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사진 3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수영구 스포츠 문화타운 완공 개관식이 오후 2시 옛 공무원 교육원 자리에서 열립니다.
국민체육센터와 평생학습관으로 구성된 수영 구민 문화시설인데요. 7개의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평생학습관과 직업체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경찰에 납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금융거래 사기 문자 메시지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오후 강서구, 남구, 해운대구 등의 주민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30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10여 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하고 메시지를 받으면 112로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사하구 북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 45살 김모 씨 등 4명을 태운 보트가 배터리 고장으로 표류하던 것을 긴급 출동한 해경이 1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지인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11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선고 공판에 앞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 씨에게 2심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유일한 증거인 동거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2002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늘부터 KT 위즈를 상대로 주중 3연전 홈경기를 펼칩니다. 롯데는 지난주 하나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와 가진 6차례 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꼴찌 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박세용이 재활 치료를 끝내고 8개월 만에 선발 투수로 등판할 예정이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현재까지 시즌 29승 1무 46패를 기록해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공식 창단신을 갖고 첫 정규 시즌 선언을 다짐했습니다. BNK 여자 프로농구단은 어제 유영주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공식 창단식을 열고 구단 엠블럼과 캐릭터,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 여자 농구부 3곳에 대한 농구 물품 지원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NK 농구단은 오늘 여자 프로농구 연맹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창단 구단 혜택으로 전체 1순위로 지명권을 행사합니다. 남구 UN 기념공원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첫 민간 주도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교민으로 제향군인회 서부 지역 전 회장을 지낸 손병원 씨 등 민간 주도로 이뤄진 어제 추모식에는 캐나다 국방부, 미국 영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캐나다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UN 기념공원에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 장병 22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습니다. 정의당이 5기 지도부를 뽑는 전국 동식 단직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현정길, 강용준, 김영진 후보가 등록해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현 정의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와 제1야당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강 후보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 부산시당 2.0을, 전 민노총 부산본부장인 김 후보는 멈추지 않겠습니다를 각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 원정대를 파견하기로 하고 어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연제구 의원인 김영철 청년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8일 출국해 12일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참관하고 그 결과를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인 자유시민 정치박람회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1968년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된 시민 주도의 정치 축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며 중부 내륙 지역들에 비해 선선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강한 볕에 따뜻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은 남부지방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부산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이 20에서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이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